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시 한번 살짝 써볼게. 뭐가 있냐면 탄소 원자량 숫자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라고 했더라? 12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 게 누가 나타나냐면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 양적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걸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개수와 질량과 부피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원자량은 진짜 질량이야 가짜 질량이야? 가짜야. 그냥 가짜다 보니까 질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피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저씨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거를 내가 바꾸진 못하겠어. 안 바꿀게. 대신 나는 이거야. 이 원자량 등호 12를 실제 질량으로 점점점 할 거야. 실제 질량으로.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12g이 되면 되는 거지. 여기다 그램 붙이면 이제 실제 질량이 되는 거잖아. 얘는 단위를 쓸 수 없으니까 가짜 질량이니까. 그때 여기서 점점점이 뭐냐면 하기 위해 몇 개가 필요할까? 몇 개가? 자, 이어가 볼게요. 이러면 양적 관계가 나오는 거야. 어떤 양적 관계? 질량 나왔지? 그때 몇 개? 수적 개념. 양적 개념, 수적 개념이 나왔잖아. 근데 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탄소 한 개 실제 질량은 알고 있었더래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웃겨. 하여튼 알고 있었대. 얼마인가 봤더니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 거.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이야. 그런데 나는 몇 g이 필요해? 12g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거 없애려면 몇 개가 필요해? 일단 10에 23승 개가 있어주면 곱하기 하면 상쇄되잖아. 곱하기 12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대략 2 아닌가? 그러니까 6, 2, 12. 근데 2보다 조금 작으니까 6보다 조금 더 크다면 한 개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의 개수 있으면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비례식. 그러면 실제 개수와 실제 질량이 환산되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잘 봐.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했죠. 약속한 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건 변하는 숫자야? 변하지 않는 숫자야? 고정돼서 변하면 안 되는 숫자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g만 붙였어. 또 쓸게. 여기다가 똑같은 말을 원자량에다가 무엇을 붙이면 g을 붙이면 이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숫자도 바뀌면 돼? 안 돼? 그렇지. 이 숫자도 바뀌면 안 되지. 얘가 정해졌으면. 물론 문제상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얘도 똑같이 바뀌면 돼. 자, 어떤 문제에서 나는 문제상에서 원자량을 6이다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몇 개 필요한 거야? 그치, 이거 절반 있으면 되지. 이를 10이라고 했을 때 12g이 되려면 1만큼이라면 6으로 잡았으면 절반만 필요하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얘도 변하는 숫자야? 변하면 안 되는 숫자야? 변하지 않으면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가 누구게? 1. 기준이 되겠지? 이거보다 3배 많아. 그럼 얼마야? 그래, 그거야. 자, 여기서 잠깐만 스탑. 내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연필이 있어요. 필기도구 연필이 있는데 얘를 12개를 잡았어. 그러면 개수가 많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마늘이 있어요. 뭐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마늘 100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접이라고 부른대요. 얘는 뭐야? 얘는 실제 개수가 되고요. 여기 요런 애들은 묶음 단위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가 너무 큰 거니까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값이니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를 하나 묶어버리자. 묶자. 어떻게? 1이라고 묶을 거야. 해놓고 묶음 단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가 MOL이라고 하는 몰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약속한 거야. 사실 이게 혹시 너희들 이거 몰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두더지라는 뜻이에요. 나도 잘 몰라. 두더지래. 그래서 이게 숨어있는 숫자, 보이지 않는 숫자에서 숨어있다. 땅속에 파고들었다 해서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왜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이런 말은 안 되지만 과학자 중에 좀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과학자인 거야. 야, 이렇게 보면서 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그럼 먹으면 되잖아. 거기서 왜 이걸 왜 생각해? 참고로 너희들 뉴턴 아저씨가 사과나무 떨어지는 거, 사과에서 사과나무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 중력 이거 생각한 거 아니야. 다 해놓고 이그젬플을 들어준 거야. 이렇게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 저 사과 봐. 사과의 나무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니? 근데 사람들이 저거 보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아니야. 해놓고 예를 들어준 거지. 그런 거지.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뭐 사과나무인가? 뭔 나무 심는 데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왜 심어? 내일 죽는데 놀아야지. 미안, 딴소리 좀 했어요. 혹시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 학원이나 학교 갈 때 혹시 학교 선생님이 나 학원 선생님이 뭐 물어보거나 하면 웃지도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보내니? 너희들 뭔데 이렇게 경직돼 있어 애들이.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수업을 딱딱하게 하고 싶진 않아. 또 막 웃길 생각은 없는데 좀 이렇게 막 경직돼서 수업 듣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면 아는 거고. 뭐 저렇게 설명해? 뭐 저렇게 설명해 이해는 되네. 이렇게 좀 봐줘. 그래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그 다시 설명. 물론 욕할 수 있겠지. 병신이 그것도 몰라. 이럴 수 있겠지. 욕 한번 먹으면 되지. 기분 더러우면 신고하든지. 편하게 들어. 좀 이렇게 위축받고 받지 말고 모르는데 어떡하지? 모르니까 학원 다니는 거야. 아는데 학원 다니니? 그 니네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너희 부모님이 돈이 썩어나서 나한테 학원비 내는 게 아니니까 본전 뽑아가야 돼요. 수업 듣고 숙제하는 게 공부가 아니야. 수업 듣고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 그거를 질문하고 답 듣고 설명 듣고 여기서부터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많은 성적을 올리고 싶어. 그러다가 선생님 여기는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 단어는 조금 낯선데요? 라고 카톡을 보내. 뭐 얼굴 보고 하기 기분 들어오면 카톡 보내. 그러면 그 수준의 문제를 한 번 더 줄게요. 그럼 다시 한 번 풀어보면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없어. 선생님 손도 못 대겠어요. 문제풀이를 들었는데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풀었던 문제를 또 줄게. 그러면 문제가 수학하고 과학은 똑같아. 되게 어려워. 이 단원이. 그러면 10문제, 20문제 풀지 말고 10문제를 2번, 3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세요.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 첫 번째 풀었을 때와 두세 번째 풀었을 때 두세 번째 풀다 보면 그래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왜 몰랐고 이때는 왜 알았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조금 부드럽게 가요. 근데 어느 단어를 공부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자신 있어. 느낌상 잘 와. 이런 단어는 있어. 그러면 얘기에 톡 보내. 여기 자신이 조금 더 어려운 거 주실래요? 그럼 어려운 거 출력해 놓을게. 그래서 놓으면 내가 학원 가다가 들려서 지나가다 받아가면 되잖아. 근데 풀다가 또 못 풀겠어. 못 풀겠어요. 그럼 되지. 뭐예요? 그럼 되지. 그럼 문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설명하면 되지.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높은데요? 알았어. 조금 낮춰서 줄게. 그럼 다시 풀으면 되지. 이게 공부야. 이러면 진짜 성적 많이 올라요. 지금 내가 말한 게 뭐냐면 대입을 위한 학습법이야. 자기 주도적 학습법의 시초가 여기서부터야. 내가요 있잖아요.
더 주세요, 덜 주세요, 다시 주세요, 높여주세요, 낮춰. 내가 하고 너희가 본인이 하잖아. 그럼 난 뭐가 된 거야? 서포트 해주는 사람인 거지. 근데 수업 듣고 숙제하는 건 니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지. 너희는 받는 거고. 이건 성적이 기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 바 없고 지금부터 너희는 알겠지만 고3 되기 전에 수능 진도가 다 끝나서 기본적인 걸 풀 수 있으셔야 돼. 그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인데 지금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연습하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3 때는 학원 다닐 시간 없어. 내가 혼자 해야지. 모르는 거, 이거 아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수학을 예를 들면, 2단은 내가 자신 있어. 그럼 4점짜리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 2단은 내가 좀, 손이 잘 안 가죠. 그럼 2점짜리, 3점짜리 위주로. 그럼 선생님한테 설명은, 왜? 선생님은 여기 앉아있는 한테 2등급짜리 4점, 2점짜리 4점짜리 다 풀어줄 거거든. 근데 나한테 필요 없어. 2점짜리가 필요 없어. 그럼 4점짜리만 풀면 되지. 근데 내가 그 단어는 어려워. 그러면 4점짜리 풀 때 저거는 일단 촬영만 해놓는지 기억만 놓고 나중에 풀어야지. 2, 3점짜리 위주로. 내가 스스로 핸들링이 돼야지. 그런 애들 성적이 그걸 연습해야 돼. 지금부터. 특히 수학, 과학은 그래. 근데 국어, 영어는 공부법은 조금 달라.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다시 얘기해줄게. 내가 개인적으로 과학 원장이고 과학을 설명해주고 수업해주는 선생님이지만 또 밖에 나면 컨설팅 하는 학습 훈련 해주거나 컨설팅 해주고서 학습 트레이닝 해주는 선생이거든. 그래서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하지 않니? 할 때 대부분이 다 이제 문과 쪽이야. 이과 선생은 별로 없어. 진짜 99%가 문과 쪽이고 이과 쪽은 정말 없거든. 근데 그거 해주는 사람이야.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학습 방향성도 잡아줄 테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영어 학습법이 다 달라. 그것도 등급별로도 달라. 학년별로 다르고 또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잘만 캐치하면 똑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정리하자. 정리하고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얘만큼은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1몰 개수야. 이거의 개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몰이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지. 즉 어디에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그람을 붙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 다시 볼게.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온 이유는 이거 개수 때문이잖아. 요 1몰의 개수는 원자량의 개수와 같은 거지. 그걸 양적 표현이냐 수적 개념이냐. 얘의 개수 질량은 여기다 그램 붙인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암기. 이해가 아니야. 얘는 알파벳이야. 단어를 외우려면 알파벳을 외워놓고 출발해야 되잖아. 이 단어를 하려면 얘는 알고 출발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놓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게. 이그젬플. H2O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분자야. 분자니까 분자량이라고 해야 되고 분자량은 대문자 라지 M을 쓰기로 했대요. 그런데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면 돼? 원자량의 합이지. 얘가 1이잖아. 그럼 내가 2개 16이잖아. 그러네 하나 그러니까 얼마가 돼? 18.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이 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이럴 때 너희들은 지금 3월달부터는 그럼 이런 거 안 시키는데 1, 2월만큼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 써놓고 연습해. 써놓고 어떻게? 1몰의 질량이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를 보십시다. 문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얘가 54g 이래. 그때의 몰수는? 라고 물어봐. 자,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요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어. 일단 틀린 거야. 답이 맞았어도 접근이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례식. 잠깐 써줄게. 어디에 써줄까? 여기다. 비례식. 해볼게.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1몰일 때의 질량이 얼마라고 했더라? 18g이죠. 근데 몇 몰인지는 몰라. 근데 몇 g이래?
몇 배야? 질량이 3배니까 개수가 몇 배 돼야 돼? 그쵸? 3몰.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이번에는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데 얘가 10몰이 있대. 10몰이래. 그때의 질량은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한 번이니까 1몰일 때가 18g이야. 그런데 10몰이야. 그러면 몇 배? 10배니까 얘도 10배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180g이에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비례식이야. 비례식을 띵띵, 등호, 땡땡 하잖아. 다르게도 표현한다. 어떻게도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걸. 1몰 분의 몰의 개수는 등호 분자량. 여기다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어떤 숫자가 들어가 상관없어요. 에다가 분의 질량. 이것도 비례식이지. 비례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그럼 그대로 가보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1몰일 때 54. 그럼 얘가 18인데 54g이야. 그럼 이거 3이잖아. 그럼 여기 뭐가 붙어야 돼? 그래. 이걸로 푸나 이걸로 푸나 똑같지 않니? 오케이. 밑에 거 가보자. 얘가 10이야. 그럼 10배잖아. 그럼 얘의 10배가 얘가 18인데 180. 근데 요 비례식보다 이 빨갱이를 더 쓰는 이유가 아까 지웠지만 양적 관계할 때 개수, 질량, 그다음 또 뭐가 나와 있어? 부피가 나와 있지. 이때 다 웬만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 근데 아까 계속 가볼게.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지. 1몰의 질량은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 똑같은 말이야. 1몰의 개수는 몇 개야? 괜찮아. 낯설어서 그래.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때에 더 가보자. 이때의 입자수는요? 라고 물어봐. 그럼 54g이니까 3몰이지. 그러면 1몰이었을 때가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근데 3몰이니까 어떻게 곱하기 3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돼? 입자수, 분자수가 붙으면 뭐가 돼? 이렇게. 얘는 여기서만 끝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분모꼴로 표현하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 노랭이로 해서 푸나 빨갱이로 해서 푸나 푸는 건 똑같지만 이 노랭이로 하면은 이 수를 타서 이어가기 힘들지만 빨갱이 분수꼴로 하면 요 봐라 몰적 개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우리 분수꼴에서 1분의 2라는 말 쓰니? 분모에서 1은 어떻게 무시하죠. 근데 분자의 1은 반드시 써야 되지. 여기서 요 아이를 1몰은 없는 게 아니라 1몰이야 분모에. 그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냥 몰, 수. 그래서 책에서는 몰수는 분자량의 질량이고 6.5배의 분자수 이렇게 한 거라. 사실 여기 원래 1몰이라는 애가 있었던 거에서 요때 여기. 그때 얘는 얘 이렇게 가는 거지. 이쁘게 좀 정리 좀 차분하게 흐트러지짐 없이